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1일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또 조만간 올해 안에 그죠. 3, 4합병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중장기 내 사업 구조 및 약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 내 매출 추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2023년까지 일단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가 어떻게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인지 일단 그 사항 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셀트리온의 산마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그 우리 산마에 대한 또 약간 매출 구조 지금 현황 부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매출 신성장 동력입니다. 램시마 SG 부분이랑 유플라이마 건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신규 파이프라인 및 약간 경쟁사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중장기적으로 그죠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부분이고요.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2017년 9천억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저 17년, 18년, 19년 부분은 아주 점진적 상승 부분이었는데요. 19년에서 20년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이유, 일단은 트룩시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기존의 램시마랑 허즈마 부분도 유럽 쪽에서 잘 팔리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단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예상 매출 대략 1조 8,8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한 1조 9,100 정도, 1조 9,1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가장 큰 변수가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매출 변동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죠. 2조 2천억대가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3년 2조 6천억대 해서 꾸준하게 처음에 2017년에서 19년까지는 점진적인 상승 추세였다고 하면 19년에서 이제 23년 앞으로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18년 잠깐 역성장 했다가 18년부터 꾸준하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 지금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 대략 한 1조 7,3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매출 1조 7,300억대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2020년 1조 9,800억대 해서 2조 조금 안 되는 매출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약간 상승을 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기존에는 17년에서 19년까지는 조금씩 점진적 상승이었다고 하면 2020년에 2,300억대로 그죠? 엄청나게 뛰는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성장하고 있는 약간 케미컬 부분에 대한 급성장 부분도 있지만요. 2020년 말 정도부터 다케다 제약에서 인수한 그 매출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1년 3분기까지 우리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매출이 없는 부분이라서 기사에는 그저 4천억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22년, 23년은 컨센서스 매출은 없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영업이익 구조상으로는 19년 정도까지는 조금 완만한 하락세 17년에 아무튼 5천억대
엄청 좋았죠. 이때 제가 알기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 부분이었습니다. 50%대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18년, 19년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꺾였던 상황이었고요. 19년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2023년까지 해서 2023년에 뭐 1조 원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정권사에서는 올해죠. 2020년에 영업이익 1조 원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 정권사 또 보고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마찬가지 상승하고 있고 2021년 7,600억대 지금 영업이익 매출 전망치가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2018년에 잠깐 적자로 전환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2020년에 헬스케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 또한 828억에서 3,600억대로 급증했던 상황이었는데요. 21년 뭐 이게 특이하게 좋아졌던 구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완만한 상승세, 영업이익 부분도 완만한 상승세 보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저 가장 큰 부분 3사 합병이 되면 뭐 굳이 이렇게 매출을 나눌 필요는 없죠. 3사 합병이 되면 매출 영업이익 구조가 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때 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단순 구조상으로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 부분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은 쓸어 섞이면서 그죠? 뭐 재무 구조 쪽에 대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또 많이 나타난다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그 상황에 일단은 또 직면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모두 2023년까지 꾸준하게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셀트리온 3마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지금 현재 부분은 3마가 주요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유럽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21년 2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 기준 상으로 나온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기준 상으로 먼저 램시마 유럽에서 53%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 트룩시마 40%대 그리고 허주마 13%대에서 그죠?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램시마 오리지널을 넘어버리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트룩시마도 마찬가지인데 허주마가 다소 조금 부진한 모습 부분이고 미국 시장 램시마 21%대 기준은 21년 3분기 기준이고요. 트룩시마 23%대 그리고 허주마 1.6%대 최근에 1.9%대까지 올라갔고요. 상당히 약간 트룩시마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테바가 약간 트룩시마랑 허주마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주마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유통공급사 테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허주마는 너무 부진한 상황이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미국의 우리 인플렉트라 램시마 부분이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최근 사이에 점유율 1년 사이에 한 10% 정도로 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계속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23%, 24%대 점유율로 해서 지금 약간 횡보 쪽 보이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비슷하게 또 이 점유율 그냥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쪽에서 아까 보셨던 램시마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하락 횡보 그래도 50%대 위에서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트룩시마 마찬가지 횡보 다시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허주마는 약간 하락 횡보세 13%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베바시주바 우리 아바스틴이죠.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일단 빠르면 올해 말
올해 말 정도에 출시 가능하다라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 아바스틴 바이오는 아직 출시는 안 된 상황이고요. 뭐 보셨던 대로 똑같은 데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네, 미국 시장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많은 또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플렉트라, 램시마죠. 선호의약품 등재 및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 속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1년여간의 점유율이 11%나 급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렉트라, 미국 대형 보험사의 선호의약품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아테나,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시그나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2021년 2월 달에 오리지널 레미케이드가 선호의약품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선호의약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최근 1년간의 점유율이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21년 7월 바이든 미 대통령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 관련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개선 지시했다 해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도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확대 필요성 지지한다. 말 그대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해서 계속적인 미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렉트라, 올해 21년 2월 달에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선호의약품에서 제외가 되면서 인플렉트라, 램시마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서 1년 사이 점유율 급증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키트, 실질적으로 그죠? 크게 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은 솔직히 레키로나주 부분이었죠. 레키로나주, 작년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기우성 부회장, 1조 5천억대 매출할 것 같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거의 매출 자체가 많이 부진한 상태 부분이고요.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 상대적으로 또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단키트 4개가 있는데 주로 2개 부분이죠. 전문가용 진단키트 부분이랑 홈테스트용 해서 2개 부분이고, 전문가용 21년 4월 달에 미국 긴급사용 승인 획득했고, 홈테스트용 21년 10월 달에 긴급사용 승인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달이었죠. 미 국방부랑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최대 7,400억대, 계약 기간 22년 9월 달까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홈테스트용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또 계속 휴마시스에서 셀트리온 쪽으로 계약 공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진단키트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홈테스트용 2개 다 그죠? 해외든 국내든 또 크나큰 또 매출 발생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올해 신성장 동력이죠. 램시마 SC 부분이랑 유플라이마, 또 올해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약품인데요. 22년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 유플라이마, 유일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죠. 빠른 성장을 보이는 램시마 SC 해서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 유럽에 출시된 6종의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유일하게 고농도 제품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일한 고농도 제품이고요. 21년도에 유플라이마 매출액 대략 1,600억대라고 합니다. 근데 22년에 3,400억대로 115%나 지금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기존에 네,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네, 바이오베타 네, 제품이고요. 핵심 강점은 투여 편의성과 투여 비용 절감. 네, 집에서 자가 투여할 수 있고 굳이 의료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램시마 SG 매출액 대략 245억대로 41%, 네, 전분기 대비 41%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매출액 대략 1,500억대로 1,500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램시마 SC 부분이랑 유플라이마 부분 네, 충분히 또 성장 동력으로 적용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고농도 제품 우리 셀트리온 거랑 에브비 두 개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농도 제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고농도 제품 그리고 셀트리온 또 기존에 약간 휴미라 제품이랑 그죠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 인젝트 부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네 계속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유플라이마 아무튼 바이오시밀러 약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네 휴미라죠. 아무튼 글로벌 현재 매출 1위 제품입니다. 작년 매출 대략 23조 원대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글로벌 매출 1위 휴미라 유플라이마 아무튼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램시마 SC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베터 제품이고요. 의료진 도움 없이 네,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시간도 기존의 정맥 주사가 90분이었다 하면 수분 내에 투여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자가 투여는 유지요법에서도 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병원 내 매번 방문하는 것보다 그죠 2주마다 자가 투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역시 네, 정맥 주사형이랑 피하 주사형으로 같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램시마 SC 빠른 성장 속도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램시마 SC는 19년 11월에 최초로 유럽 판매 승인을 받았으나 기존 시밀러와 다른 성인 트랙으로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추가가 20년 7월달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염증성 장질환 쪽에 해당되는 뭐 궤양성 대장염, 네, 크론병 등이 여기 전체 인플렉시마 매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또 본격적인 또 적응증 추가 확대 부분으로 더 많은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요. 해서 적응증의 매출 2020년 기준 궤양성 대장염, 네, 크론병 적응증의 매출이 인플렉시마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결국 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적응증이 램시마 SC의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밀러와 다른 램시마 SC 전략이다. 기존에는 입찰 시장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레미케이드 시밀러 대비 고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뭐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서로 약간 약물 교체하는 부분도 또 상당히 또 좋은 또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램시마 SC의 사업 현황, 네, 아까 뭐 내용 봤던 거랑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유럽 70% 이상 시장에 출시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1년 상반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출시로 유럽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럽의 5개국 지역에 출시가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국가별 탄력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 대해서 바로 투여되는 부분 승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21년 6월 EMA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 대해 정맥 주사형에 대한 선투약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피하 주사형 SG 제형으로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실질적으로 인플렉시마가 정맥 주사형이 지금 피하 주사형으로 지금 많이 또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훨씬 좋다.
사용하기도 편하다. 그리고 약간 안전하다. 그리고 약간 통증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시트른산 일단 제거해서 통증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른산을 제거해서 통증도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게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마찬가지 유플라이마 부분입니다. 유일한 고농도 제형. 21년 3분기. 네,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유플라이머 부분이랑 착각했네요. 네, 이거는 램시마 SG 부분이죠. 네. 펠트 세이프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아까 시트른 3년 그 부분은 네, 유플라이마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고농도 제품 21년 3분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출시 완료했으며 22년 상반기까지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 해서 유럽 시장 대략 4.5조 규모 4.5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그죠? 거의 19조, 거의 20조에 가까운 시장이죠. 아무튼 미국 시장을 빨리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고농도, 네, 시트른 3년 없는 유플라이마. 그리고 네, 다케다 제약의 약간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부를 또 인수했던 사항이었죠. 21년 6월부터 현지 당사, 현지 법인을 통해 셀트리온이 양수한 다케다 프라이머리 케어 네,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의 케미컬 의약품 직접 판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내 셀트리온 제약, 해외 쪽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같이 해서 다각화된 케미컬 의약품 판매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기존 출시된 바이오시밀러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 라고 해서 기존의 3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향후에는 그죠 21개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전문 의약품 12개에다가 일반 의약품 6개 네, 합쳐진 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 포트폴리오 확대가 되고 있으며 제품 수명 주기 또한 지금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이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동력 사항입니다. 일단은 현재 아직 다 완전히 출시가 안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 램시마 SC 네, 임상 3상 2019년 7월 달에 시작했고요. 이제 조만간 또 미국의 그죠 3상 결과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2023년쯤에 출시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내용도 있는 부분이고요. 유플라이마 부분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20년 11월 달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조만간 허가가 나겠죠. 허가가 날 것입니다. 해서 아직 미국에서 램시마 SC 부분이랑 유플라이마 건에 대한 부분 매출이 전혀 발생이 안 된 부분 이게 또 발생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항이죠. 유럽은 당연히 지금 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CTP43 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지금 20년 9월 달에 임상 3상 시작해서 지금 가장 빠르죠.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가장 빠른 네, 임상 현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특허 만료일이 아무튼 23년인가 24년 미국 유럽 나눠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암제 쪽에 대한 부분 네, 약간 트룩시마랑 호주마는 지금 이제 다 팔리고 있고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우리 작년에 21년 10월 달에 미국과 유럽 모두 네, 허가 신청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도 팔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는 한 23년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아일리아, 졸레어 네, 약간 프롤리아 등등해서 임상 3상 지금 3상만 진행 중인 게 4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매년마다 신규 파이프라인 내는 부분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 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 현황 부분입니다.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램시마 SC 미국 쪽에 대한 부분 임상 3상 해서 시장 규모 대략 네 이게 100만 달러 부분이라서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유플라이마 글로벌 매출 1위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에 2020년 10월 달에 허가 신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가장 큰 글로벌 매출 1위 그리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임상 3상 중인 거 그리고 네 여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죠. 21년 10월달 유럽, 미국 다 허가 신청했죠. 해서 22년 하반기쯤에 허가 예정 날 것이다.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우리 유플라이마 미국 쪽에는 23년 정도에 출시가 예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레어는 22년 임상 3상, 임상 종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텔라라 24년, 네, 프롤리아 25년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사 쪽에 대한 부분 해서 레미케이드 쪽에 대한 부분 미국, 유럽 현재 우리 램시마 쪽에서 다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 일단 유럽 쪽에서 보면 그죠? 고농도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고농도 우리밖에 없지만 미국 쪽에서는 그죠? 현재 고농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알보텍이랑 분식이 있습니다. 알보텍이랑 분식이 있고요. 분식 같은 경우 23년 6월 달에 출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고 알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3년 중에 출시 합의된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23년에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네, 우리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항암제 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마찬가지고요. 약간 트룩시마, 허셉틴, 그리고 아바스틴. 말씀드린 대로 아바스틴이 그죠? 기존에 나온 경쟁사 제품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온 경쟁사 제품들 암젠, 화이자, 분식, 아무튼 베링글, 인겔하임 등등 해서 조금 경쟁자가 미리 좀 선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 퍼스트 무브는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전반적인 사항,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 및 수익성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이제 사업 계획상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2021년까지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물론 다 램시마 SC란 거죠. 유플라이마 부분은 완전체는 아니죠. 완전체는 이제 이때쯤 시작이 될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 지금 예상 아바스틴 출시 예정, 이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그리고 23년에 스텔라라, 24년에 졸레어 아일리아, 25년에 약간 프롤리아 해서 계속 신규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될 겁니다. 서 회장이 그죠? 2030년까지 총 25개 파이프라인 다 출시할 계획으로 다 잡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25개의 파이프라인 출시 계획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서 회장이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셀트리온의 사업 영역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산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케미컬 부분도 제약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 케미컬에 대한 약간 신약 부분도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죠. 그리고 올해의 신성장 동력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말 그대로 엄청난 효자 종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협의병 항체치료제죠. CTP59랑 CTP63 합친 협의병 항체치료제 또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물론 또 그때까지 그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또 계속 다른 변이가 나오든 뭔가 또 계속 좀 지속이 되어야 될 상황이겠죠. 아무튼 허비병 항체치료제에다가 약간 더불어서 또 머크 라이센스 확보했죠. 지금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라이센스 진행 중이라고 했죠. 해서 내년 또 정도부터 그죠? 매출에는 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좀 많이 줄 겁니다. 수익성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 하겠지만요. 아무튼 머크 건이랑 화이자 건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3사 합병
올해 가장 큰 또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단순하게 우리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가 4월 10일까지죠. 한 달 후라고 하니까 빨라도 5월 10일 이후에 이사의 합병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그죠? 회계 이슈 3월 달 다 마무리가 될 거고, 아무튼 제 생각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3사 합병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병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최종 합병 마무리될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ADC 일단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또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었고요. 캐나다 아이프로젠과는 2019년에 ADC 플랫폼을 활용한 뭐 신약 개발, 그때 이제 캐나다 아이프로젠을 통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2019년 4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사 아이프로젠과 익수다 테라퓨틱스 부분이고요. 그리고 mRNA 뭐 백신뿐만 아니라 mRNA 약간 플랫폼, mRNA 약간 기술 등등에서 약간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지금 작년 초에 협업하겠다라고 해서 또 기사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두 개의 큰 또 다른 사업 영역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A 현재 크게 M&A 한 거는 다케다 제약밖에 없죠. 다케다 제약 19년인가 20년이죠. 다케다 제약 대략 3천억대 인수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으로도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대략 9천억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그죠. 합병하기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조금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아무튼 현금 이익은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으니까 현금 부분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케다 제약 하나뿐이지만 또 뭔가 또 대형 M&A 건이 있겠죠. 계획을 하고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23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제3공장이 또 준공이 됩니다. 23년 5월에 준공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약간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인 생산은 뭐 24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상공장이 정확히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5만 리터인가 20만 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상공장에 대한 이슈 부분도 생기면서 향후에 그죠, 뭐 생산할 수 있는 캐파도 늘어나겠고 또 어느 정도 또 CMO 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겠고, 아무튼 좋은 요인이죠. 그리고 중국 진출, 뭐 코로나 시점 이전부터 중국 진출 직접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현재 코로나 부분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된 상황인데, 또 이게 또 언제 또 시작되면서 윤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도 물론 또 크게 봐서는 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임상 3상 중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대략 8.4조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졸레어 마찬가지 3.6조,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대략 7조대, 그리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3.5조대 해서 아까 임상 3상 중인 것만 4개 부분이었죠. 그리고 아일리아였네. 아일리아 9.6조. 이거는 지금 승인 신청했고 그죠.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해서 임상 3상 중인 게 이렇게 4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8년에 출시 목적으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옵티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9년 내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키트루다, 옵티보 2018년 출시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튼 또 다시 이슈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아무튼 뭐 내년쯤에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지금 현재 글로벌 매출 1위 약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 휴미라 글로벌 매출을 제끼고 글로벌 매출 1위로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키트루다가 그러면 그죠? 내년쯤에 글로벌 매출 1위로 등극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을 많이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28년 출시를 목적으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옵티보 지금 열심히 또 제품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케 직판이죠. 이게 19년인가 20년부터 19년 정도부터 해서 셀케 직판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셀케가 직판이 되면 그죠. 물론 영업을 잘 해야 되겠지만 셀케 직판이 되면 기존에 유통사에 주던 수수료가 없어지죠. 그러면 셀케든 셀테든 그죠.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물론 단 직판을 함으로써 영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 뭐 등등해서 또 영업이익 구조상으로 또 크게 또 한 몫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성공적으로 일단은 안착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팔리는 뭐 사항 있죠. 뭐 아바스틴도 그럴 거고 뭐 램시마도 그럴 거고 유플라이마도 그럴 거고 그죠. 앞으로 이제 팔리는 부분은 대부분 셀케 쪽에서 직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현재 유통사를 통하고 있는 부분 램시마, 화이자고 허주마, 트룩시마, 테바 부분이죠. 램시마 SC랑 유플라이마 부분 약간 직판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빨리 좀 직판이 좀 제대로 안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상으로 보면 셀트리온의 사업 영역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죠. 3상 중인 것만 이렇게 지금 임상 3상 중인 것만 4개 부분이고요. 2030년까지 25개의 파이프라인 출시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아무튼 투자하신다고 하면 꼭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의 매출 영업이익 부분부터 기존의 제품 산마 부분 그리고 올해의 성장 동력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부분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현황 부분 그리고 경쟁사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사업 영역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셨어 그죠? 가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한번 또 쭉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